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대응하시고 하셨는지, 어렵죠. 시장이 되게 어렵고,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악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역대급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지난주에 어, 리바운딩 지난주 방송이 그거였죠. 이게 진짜 진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냐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 올라갔으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높이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야 되지. 그러려면요. 양봉이 나오고 조그만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또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양봉도 안 나왔어. 그죠? 근데 이 음봉 자체는 꼬리를 달고 이렇게 앞에 음봉의 고점을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요 캔들, 요번 달에 들어온 캔들이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도 위가 막혀 있다. 올라가도 막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음봉 주고 내려오더라도 또 이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 그죠? 그런데 뭔가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뭔가 모여들고 있어.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모여들고 있는데 중심선의 방향이 계속 위로 가면 확산하면서 위로 가는데 만약에 수축했다가 확산이 들어가는데 중심선이 꺾여. 그러면 중심선이 꺾인다는 건 지금 12개 전에 체킹이 돼 있네요. 이 종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 종가가 지금 종가 자리에 볼린저 밴드 하향선이 딱 지지력을 딱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 요번 캔들은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중에 그러니까 월 중간에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리바운딩 맞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향후가 문제야.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요. 12개 전 종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심선이 꺾이고 확산하면은 급락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고 아직도 중심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라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12개 전 종가보다도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 미국 시장은 크게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얘기 다르죠. 지난달에 어찌됐건 월 막판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앞에 양봉에 저점 위로 딱 올려놓고 끝났어. 근데 요번 달에 중심이 깨졌잖아. 중심선이요. 그러니까 중심선까지 반등은 줄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대밀리고 있는 중인데 저점은 일단 높이고 있다. 근데 얘도 수축하고 있는데 이제 확산으로 들어가는데 중심선이 꺾여버리면 12개 전으로 얘도 가볼까요? 12개 전으로 가면 얘는 여기잖아. 이 12개 전 종가보다 현재는 높아. 근데 그 다음 달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는 내려오더라도 요번 달 월말에는 좀 끌어올려 놓고 또 끝나야 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봉으로 가서 볼게요. 일봉으로 가서 보면 자 20과 60이 데드 크로스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1선 위로 올라가고 61선까지 반등을 줄 거야. 전후 있는 데까지. 그거 왔어. 왔다가 어떻게 돼? 그 다음 순서는 얘가 계속 뚫고 올라가든가. 그죠? 아니면은 꺾여서 내려오죠. 5와20이 골드 났으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도 당연한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뚫고 올라갔죠. 아니면 다시 깨질 거냐. 근데 살짝 뚫어놓고 다시 깨지고 있어. 자, 그 다음 순서를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러니까 20과 60이 데드 크로스 났으니까 20일 위로 올라오면서 반등은 줬어. 그러면 20일이 60일 추세 아래에서 외바닥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반등 준 거는 데드캣 바운스다. 진짜 바닥은 내려가야 돼. 얘처럼 20 밑으로 내려가서 20이 외바닥, 쌍바닥을 그려야 이게 진짜 바닥이 나온다. 그럼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2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20 밑에서 5일선이 쌍바닥을 1번 패턴이든 2번 패턴이든 준 다음에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20일이 돌아야겠지. 근데 지금 모습은요, 21선 자체가 도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캔들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라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20개 전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20개 전이요. 여기죠. 여기 훅 빠지잖아요. 여기가 빠져나가는 종가가 훅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절의 제일 낮은 종가 여기를 갖다가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려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요번에 올라갔을 때 한번 보세요. 요번에 올라갔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이니까 어떻게 눌린다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이는 종목은 볼린저 밴드 세개선이 다 올라가다가 순서상 상한선이 꺾이면 내려오게 돼 있어. 상한선이 꺾이면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려왔을 때 상한선이 꺾이는데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깨지 않고 정고점을 다시 돌파해버리죠. 중심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저점도 깰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은 게 순서상 어떤 거냐. 밑에서는요 올라가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딱 버티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상한선은 내려오고요. 하한선은 올라오고 중심선은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중심선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여드는 수축 구간이 그러면 캔들은요.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셀 때는 내려왔다가 받치는 힘이 좋을 때는 또 올라갔다가 중심선을 넘나들 가능성이 높죠. 넘나들 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의아해할 필요는 없는 모습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다 그랬지.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얘기면 그다음에 QT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요번에 하나가 더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뭔가 행사하는 집행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매스컴들을 활용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하루하루가 얘기가 달라져요. CPI가 발표하면서 그치? 내려올 건 알고 있었어. 만약에 높게 나와버리면. 근데 금리 인상 문제도 그렇고요. 테이퍼링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QT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다 시장에서 반영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내보낸다. 안 좋은 얘기를. 그것도 안 되니까 뭐야. 그랬는데도 이날 CPI 발표했는데도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임박해갖고 곧 터질 것처럼 언론들이 막 플레이를 하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 진짜 전쟁 난다 그러면은 뭔가 할 때는요 우리 쳐들어간다 전쟁 난다 이러면서 하냐고 기습적으로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예전에 큰 전쟁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나 너 때린다 조심해라 때릴 거야 소리만 크게 지르고 진짜 싸움은 그렇게 안 해. 진짜 칠 거면은 그냥 조용히 가서 선빵 날리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울 생각들이 있는 사람이지. 생각해봐봐. 러시아도 미국도 산유국이야.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이렇게 조성되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손해볼 게 없고요. 이게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노르트 스트림 2 저 문제 갖고 러시아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득 보는 거는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미국 쪽이요. 그죠? 유럽 쪽에다가 오히려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판로가 더 많아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미국 입장에서도 좋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유가라도 올라가서 자기네들 이득을 챙기자.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지. 정치적인 얘기나 국제정세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오늘 빼고 기술적인 얘기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면 스토리텔링처럼 돼버리니까 물론 그런 게 더 재밌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일단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뭐 난다고 하면은 노르트 스트림 2 파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렇게까지 러시아가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계속 더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쟤네 의도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도, 살짝 엿비치고, 그죠? 엿보이고 이러니까, 시장 자체를 빼려고 하는 게 쟤들의 목적이지 않나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 다 힘들게 해야 된다니까? 다 힘들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약장사를 뭐 일시적으로는 접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쟤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찌됐든 거기까지 나가면 또 길어지고 깊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계속 빠질 거냐? 아니, 반전에 뭔가가 모멘텀이라든가 딱 발표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향후에. 여기 내려간다? 글쎄, 뭐 향후에는 더 긴 시간 이후에는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왜냐면 240과 60의 데드 크로스를 주기 위해서는 전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지지라인은 480선 있는 이 언저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번 달은 아니고 3월, 4월에 가고 계속 볼린저가 월봉상 확산하면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 와중에도요. 그러니까 이거지. 240과 60이 데드 크로스가 나도 한 번은 들어주는 240 전후까지 들어주는 양봉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월봉상 양봉이라던가 이런 흐름은 나온다. 기회는 있다는 게 우리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세요. 240 밑으로 깨졌죠. 이거 어디까지 240 전후까지 반등 준다. 그 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한 번 더 때렸다. 20은 계속 내려가죠. 20과 60이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20일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60일까지 아직 못 갔잖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얘가 외바닥, 쌍바닥의 저점은 깨질 수 있어. 쌍바닥 타점이 여기는 요날 타점이 나온 거죠. 타점이 나온 이유도 요날 타점이 나왔는데 타점이 나온 이후에 이날의 종가와 외바닥의 저점은 매수 구간. 그죠? 근데 올라갔을 때 정고점은 저항 구간. 추세 전환. 20일에 방향이 바뀌는 데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전저점도 깨질 수도 있다가 되겠죠. 근데 볼린저 밴드 하나선이 위로 치켜들고 있어서 당연히 지금은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한선이 꺾이니까 수축 구간이 아까 다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캔들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20일 위로 돌려서 다시 올라올 거냐 이런 문제고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도 또 240을 60일 위로 올라오면서 240을 한번 때려주러 올라올 가능성이 아니라 순서상은 당연히 열려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대신에 밑에서 샀으면 반등 줬을 때 좀 여기 저항권 240선 챙겨주고
그죠? 두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그 다음에 내려갈 땐 또 사고. 아니면 모아가는 것도 상관없지만 지금 시장은 사가지고 끌고 가기보다는요. 샀다 팔았다를 대응해주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시장은 미리 계속 말씀드린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61리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강하지가 못했죠. 240 전후까지 못 갔잖아. 그리고 60이 이렇게 돌다가 꺾였어요. 그러면서 전저점이 깨졌잖아.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우리 1차적으로는 저점도 잡아낼 수 있었어. 어떻게 잡아내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번 보자고.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얘가 60m로 내려왔던 이제 61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이 저점 이만큼 얘가 빠진 거죠. 빠졌다가 반등 줬던 요 고점에서부터 똑같이 대등 수치로 빠진다. 지금 만약에 얘가 5일선 외바닥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20 전후 가면 당연히 저항이지. 왜 두 가지잖아. 20 내려올 때 5일선이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던가 쌍바닥도 20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5일선이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가서 위에서 꺾여서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던가 1번이냐 2번이냐 패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쌍바닥을 만들려면 1번 패턴밖에 없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면서 몇 파동이에요? 몇 파동이요? 지금 보면 5일선이 20일의 5일선이 20추세의 5일선이 몇 파동일까요? 자, 20과 5일이 데드크로스 나는데 보면 돼. 여기 데드크로스 나는데 이게 1파 하락이야. 하락 1파. 그리고 반등 나오죠. 반등 2파. 그죠? 그리고 전저점이 깨지면서 쭉 밀려버리죠. 하락 3파. 그리고 반등 나오죠. 반등 4파. 그 다음에 내려오면요. 5파지. 그러니까 5파는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 전저점이 깨져버리면 올라올 땐 세게 올라올 겁니다. 반등이 세게 들어올 거라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21리로 올라와서 20을 돌리면서 60이 어떻게 돼? 20이 이제는 외바닥이잖아. 21리로 올라오면 그러면 또 여기서 20 근처 가니까 저항 맞듯이 60 근처 가면 또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치? 맞던가 아까 얘기했잖아. 맞던가 이제는 60이 이거고 20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든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60 근처 가면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내려올 때는 5파동이다. 그럼 내려올 때 막 던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대신에 위에서 현금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내려갈 때 쌍바닥이 되는 모습을 보고 들이대든 쌍바닥이 안 되고 전저점이 깨지면 저점 잡기를 해야 되겠죠. 저점은 그러면 어디쯤까지 내려갈까요? 얘 앞에서 요거 있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것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잖아. 대등 수치로요. 여기는 대등 수치로 빠졌어. 근데 만약에 얘가 쌍바닥을 못 만들고 여기 밑으로 빠지면 1.618배 1.618배 더 빠진다. 그거를 활용하면 되죠. 그 언저리까지 그럼 2300이나 2200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열어놔야 돼. 꼭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구나. 이거 빠진 것만큼의 1.618배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속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가장 현명한 건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5일선의 쌍바닥이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왜 가능해?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어요. 이쯤 올라갔을 때 상한선이 이 각도로 내려오면은 이거 저항의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축 들어올 때 이제는 얘가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돌릴 수 있는 요 빠질 때 중심선이 도는 12개 전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하한선이 이미
그 저점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얘네가 수축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이 꺾일 건지 올라갈 건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PPI 지표가 어떻게 그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언제 발표? 15일날. 15일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화요일날 발표가 나오죠. 그때도 뭐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그 몰라. 근데 하여간 주요하게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월 말로 가게 되면 뭐가 4분기 GDP 수정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거를 모멘텀으로 삼아갖고 반등을 줬지. 근데 이렇다 할 건 없어 사실은. 그죠? PC 같은 경우도 25일, 28일인가요? 25일인가 발표 예정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어떤 걸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그러면 악재를 만들고 그게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 불확실성 해소. 그렇게 따지면 제일 큰 거는 3월달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해소가 되는 모습. 이런 게 나와야 시장이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다시. 그런데 요거요. 지금 요게 데드캣 바운스가 안 되려면 내려갔다가 그죠? 저점을 높이고 다시 돌파하는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월봉상에서도 아니고 일봉상에서요. 월봉상에서는요. 요번 달에 어찌됐건 2위를 올려놓고 월 말에는 양봉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월봉. 아시겠죠?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어놔야지 뭐 월봉상에 뭔가 그래서 지금 이 양봉 아직까지도 다우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이에요. 양봉을 일단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깨지더라도 전저점 그리고 양봉의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종가상 조그만 음봉 아니면 연속적인 양봉을 치면서 더 올라가서 이 앞에 음봉을 이겨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려오더라도 전저점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났어. 얘 같은 경우는 5일선으로 한번 얘는 1, 2, 3, 4 이렇게도 볼 수 있죠. 5파동 다 나왔어. 그러니까 세게 올라오다가 다시 세게 밀리고 있는데 수축 들어와요. 얘도 여기를 깨면 안 돼. 여기를 깨면 돼. 얘네가 수축이 다 됐다가 확산될 때 얘가 올라와야지 얘가 밑으로 빠지면서 전저점 깨지면 이거는 세게 밀릴 가능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받고 어떻게 돼? 60과 200이 대려놨으니까 요번에는 얘 올라오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보세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게 20과 60이 데드크로스 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야 돼. 그렇죠? 안 올라왔어 아직. 그리고 60과 240도 데드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0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 안 올라왔어. 그냥 계속 급락만 나오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올라왔지만 그게 올라오려면요. 뭔가 저점이 밑에서 만들어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치? 만들어지는. 중심선이 돌아야 얘가 하여튼간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중심선이 돌아야 올라간다고. 얘가 돌아야. 중심선이 돌아야.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얘는 반등은 캔들은 좋지만요. 중심선이 아직 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쌍바닥 만들고 중심선이 돌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갈 것인지 요것만 지켜보시면 되고 지금 내려가고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매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 손절치고 던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내려갈 때는 얘를 따져도 파동이 다 끝자락이고 그지? 끝자락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마다 오히려 현금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 분들은 사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 거고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산다고 할 때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자고. 뭘 보냐면은, 삼성전자. 대표적인 거죠.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흐름을 볼게요. 얘는 똑같아. 240과 60이 대립한 다음에 240까지 반등 줬어요. 그럼 여기 일단 한번 챙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60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60이 이렇게 꺾이려고 하잖아. 근데 이 저점이 깨지면 이건 끝. N자 하락파동. 아까 말했던 시장처럼. 근데 시장보다 강한 거지 지금요. 이렇게 N자 하락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60이 쌍바닥 줄 때는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삼성전자하고 같이 또 반도체 쪽 볼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뭐 있죠? SK 하이닉스.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60과 240 대드났으니까 이 내려올 때는 240까지 갈 거요. 그치? 근데 얘는 슬금슬금 올라가네. 60 밑으로 20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60이 계속 올라갔고 골든 크로스가 나버렸네. 그럼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얘는 계속 올라가네. 정고점을 갖다가 뚫어버리면 가는 거야. 반도체는 살아있다는 거가 되죠. 시장이 죽고 있는데도. 그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5와 20이 골드 났으니까 정고점 저항 맞고 5일선 밑으로 내려와도 5일선이 꺾였다가 20을 위해서 돌리면 9자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얘는 여기 저항도 지금 저항인데 그 다음 구간은 정고점 있는 데까지 14,000원, 14만원대 14만 5천원 전후 있는 데까지도 그 다음 구간은 열려있는 패턴이 돼버려. 얘가 가고 삼성전자가 60에 쌍바닥을 만들고 가고 하는 타이밍이 우리 시장이 가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럼 지금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강한 섹터가 어디냐? 반도체 IT 이쪽이란 얘기야. 그죠? 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무슨 섹터가 있어? 카카오 네이버. 두 개씩만 보자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 안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죠. 내려와 있는 상태지. 그럼 얘는 또 봐. 60과 240이 대드났죠. 아까 SK 하이닉스나 봐봐. 똑같아요. 이 상태의 모습이라고, 이 상태. 여기 대드나고 이만큼 내려왔네? 시간이 걸릴지, 그죠? 480 밑에서. 걸리지만 결국에는 240 전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갔어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이 당시에 뭐라 그랬어? 괜찮아요. 60과 240 대단했으니까 240 근처까지 갈 거예요. 61로 올라가서. 물론 무조건 다 240 전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위로 61로는 올라가지만 120에 저항을 받는다거나 살짝 올랐다가 죽으면 얘는 약해. 240까지 간 애들이 강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얘도 240까지 갔죠. 그치? 그 다음 순서는 계속 62, 240을 골드 치고 이렇게 올라갈 거냐. SK 하이닉스처럼. 아니면 꺾인다. 꺾였을 때는요, 두 가지야. 전저점을 지켜주고 쌍바닥이 될 거냐, 전저점이 깨지고 N자 하락 파동으로 갈 거냐. 코스피 시장처럼. 그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 모습을 딱 보자고. 어떤 모습이에요? 내려왔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하지만 여기 언저리를 향해서 올라올 거라는 건 알아. 그죠? 올라갈 건 알아. 그러면 시장이 좀 지금부터 안 좋아지고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카카오는 지금부터는 매도가 아니라 살살 내려갈 때마다 모아도 되겠구나가 답이 나오지. 그쵸? 네이버 볼게요. 똑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2위로 올라와야 돼. 그치? 근데 이미 240이 꺾여서 내려온 거라 얼마나 세게 올라올지 몰라. 하지만 61선, 최소한 61선 위로는 캔들이 올라올 거다. 그런데 언제 올라올지 모르면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 61선은요, 자꾸 내려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낮아질 때 사야지 자꾸 올라갈 때 사면 먹을 게 없어져.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카카오, 네이버는 괜찮다.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서 단기적으로 60일부터 240선 사이 이 구간 들어올 때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등 구간을 노리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60이 240m로 캔들이 먼저 깨고 내려왔어. 그죠? 60도 외봉, 쌍봉 위에서 240 위에서 쌍봉 좋죠. 근데 20이 외봉으로 대드가 났으니까 반등 나와야 되죠. 그리고 240 있는 데까지 깨졌다가 반등 일시적으로 나온 거고 이제 또 쌍바닥 주고 또 한 번 또 치러 올라갈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뭔가가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면서 얘가 밑에 단으로 지금 이제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트렌드의 하락 기조일 뿐이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는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60과 240이 대등하고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또 61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등은 줄 수 있어. 그지? 반등은 줄 수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이미 요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봐. 60과 240 대드 났죠? 뭐 여기 내일 어디까지 60일 위로 올라갈 거고 240 전후까지 갔죠. 60이 돌다가 어떻게 꺾였죠. 전저점이 깨졌죠.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여기서부터 똑같이 빠질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1.618배 더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조금 기피를 해야 돼. 그리고 단기 반등은 네이버나 카카오 쪽 플랫폼이나 이쪽 섹터들은 지금 자리는 굳이 보유하고 있다면 던질 이유 없고 내가 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매수는 가능해. 1등 섹터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또는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를 기본으로 파생되어 있는 IT 쪽. 그죠? 이쪽을 보시고 그 다음은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 2차전지 쪽 보자고. 위치가 어때요?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야. 60 쌍봉 주고 흘러내리고 60과 240 데드크로스 났고 240이 급격하게 빠지고 이것도 뭐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60선 위로는 올라가야 되지만 60선 밑에서 60과 20이 데드나고요. 봐봐. 60과 20이 데드났죠? 밑에 있다가 위로 갔다가 밑에 있다가 위로 갔다 있다가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 올라가든 62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어떻게 60 저항 맞고 꺾이면서 이저점이 깨졌죠. 그러면 얘는 이제 뻔히 알죠.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폭에 반등 줬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다 왔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1.618배 더 빠진다. 그렇죠. 그럼 2차 전지 쪽은 지금 좀 조심해야 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몰라요. 지금 보면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일단 대등 수치로 빠진 거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저점이 요번에 5일선 시장이 5일선 쌍바닥만 만들면 양봉 주면서 일단 리바운딩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위치까지 각 업종들이 다 왔다예요.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흐름을 잘 봐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쌍바닥 주고 돌아서 올라오면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갈 것이냐, 삼성전자가 쌍바닥으로 다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고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반등이 못 나올 자리냐? 아니, 나올 수 있는 자리야.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이미 아까 봤듯이 그냥 대등수치 다 빠지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요. 대등수치로 이미 다 빠졌는데 단기적인 거지만 그러면 61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반등은 시장만 좋아지면 얘네도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나올 수도 있고 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고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1.618배가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 양쪽이 다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오고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은 뭐 반등이 들어오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 봐야 아직까지는 반등이에요. 반전 해갖고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려가는 기조 속에서 반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파동상, 세게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다.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1.618배는 더 내려온 폭에,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이 폭에 1.618배는 더 밀릴 수 있는 여력도 열려 있다가 됩니다. 그쵸? 자, 요런 차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통 삼성 SDI가 같이 2차전지를 보던 게 LG 화학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LG 아까 잠깐 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치? 요거잖아.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죠. 5일선만 해봤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얘가요. 봐봐. 고점이 낮아지는 5일선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으로 볼 거냐? 그죠? 아니면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되는 쌍바닥으로 볼 거냐?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건 볼 수가 없어. 뭔지. 쌍봉인지 쌍바닥인지. 왜? 기준이 없어. 뭐가? 추세가 없어요. 쌍봉을 붙일 때는 추세선 위에서, 여기서 추세선은요, 21선이죠. 5일선을 기준으로 보니까 21선 위에서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쌍봉이지만 밑에서 움직일 때는 이건 쌍바닥이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없어서 봉인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 요거죠.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삼각 수렴으로 가는 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은 캔들의 저점만 높아지면, 캔들의 저점이 높아지면요, 내려가다가 일단 반등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점만 높아진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지금 또 캔들을 보면 내려가다가 올라간 것 뿐이요. 내려가다 올라간 것 뿐이잖아. 근데 앞에 음봉이요, 이 양봉의 저점을 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캔들의 저점 높아지면 일단은 이 앞에 음봉을 이긴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5일선 이탈한 지 하나, 둘, 세 번째잖아. 그쵸? 네 번째 캔들의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는 다음, 이거는 일봉이니까 뭐 월요일날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흘러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반등의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져요. 그래서 상장 첫째 날 시초가에 못 팔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도 못 팔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던질 게 아니라 올라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최소한 이런 모습, 길게 볼 거 아니라면은 요 고점과 고점 선 딱 꺼놓고요. 요 언저리 왔을 때는 이제 현재는 한 55만원 전후가 되겠네요. 그 언저리 또는요, 이전에 제일 높았던 5일선 위에서 뭐 양봉의 저점 5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 오면은 그때는 좀 챙겼다가 향후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 파셨던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는 저점 높아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거는 설명 왜 드렸냐면 쌍봉과 쌍바닥의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준이 없어.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다.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지금 자리에선 더 이상 털 이유가 없다. 조금 위험해 보이는 쪽은 어느 쪽이다?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쪽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낙폭과대로 시장이 올라올 때는 낙폭과대로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이다. 그러면 어떤 거 안에서 내가 포트를 가져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또 강한 거는 리오프닝 관련한 주들이 그 안에서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순환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쪽은 앞으로 일단 당분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당분간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또는 면세점이라든가 또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일단은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음봉 주고 내려올 때 사면 돼. 외봉이라면.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움직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움직이는 쪽은 금리 인상 관련한 금융주, 보험, 은행, 그죠? 그쪽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살아있는 쪽은 그쪽밖에 없어. 그 다음에요. 음식료 관련한, 요런 쪽. 그죠? 근데 요런 쪽을 가서 쫓아갈 거냐. 그죠? 여러분들 시장 이렇게 많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반도체 쪽 애들을 갖다가 포트에 넣어놓고 있었던 분들은 크게 손실나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저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NFT 쪽,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다가 계좌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그쪽 섹터들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좀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근데 시장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쌍바닥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다고 내려갈 때 투매를 한다거나 던지거나 할 이유도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전저점이 깨졌을 때는 얼마나 더 내려갈 건지는 딱 선을 닦고 1.618배 더 내려간다.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겠죠. 그거는 요번 주에 전저점을 깨면서 막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주에 방송 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수치나 이런 것들 계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도 기술적으로만 해도 한 40분이 넘어가네. 여기다가 이제 재미있게 좀 국제정세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짜리가 돼버려서 그것까지는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장중 방송 때는 이제 조금씩 기사 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해들 하시니까. 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지금은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가총액 자체가 빠지는 거잖아요. 시장 참여자 모두의 계좌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파생처럼 제로성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을 까먹었으면 어느 놈은 벌어야 되잖아.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다. 증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겠어. 지금 어떤 펀드 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 쟤들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전체 개인을 보면은 그게 아니지만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나만 빠진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정신 바짝 차려서 왜? 결국은 걔들은 손해보고 말 거냐 이거요. 아니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야. 그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면서, 그치? 아니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반응 때는 어디가 저항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맞고, 종목이나 업종을 설명드린 거는 뭐예요?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섹터들이 있다는 거야. 딱 정했잖아. 아까 딱 정했잖아. 리오프닝,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주, 당연히 금리 인상할 거니까 그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쪽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실적을 이제 앞으로 실적 장세로 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돌아갈 때 뭐만 가. 시장 이렇게 빠지는데 SK하이닉스 봐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도체구나야, 반도체. 그쵸? 그러면 포트를 어느 위쪽으로 채워야 돼. 반도체를 기본으로 채워두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음식료라던가 그지?
뭐 이런 쪽으로 세팅을 금리 인상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세팅했다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월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돼요. 확산 중이라 해서 들어줘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죠? 근데 양봉으로 만들지 음봉으로 만들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요걸 보시는 게 맞겠네요. 딱 걸려. 확산 중에 확산할 때는요. 20일을 이탈할 때. 이탈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 나왔다가 그렇게 뭐 시원하게 들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되밀리고는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을 주고 양봉으로 요번 달 월 말에는 양봉으로 주고 이렇게 올라와서 끝날지.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이 앞에 양봉의 저점은 여기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들었지만 음봉의 고점 낮아지고요. 양봉의 고점 낮아지고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깼어요. 이거는 들어줘도 양봉은 작고 내려갈 때 음봉은 길어.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줄 때마다 뭐 해야 돼? 우리 시장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또 샀다가 또 양봉 들어줄 때 팔고 내려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때는요. 그냥 내려갈 때마다 사면 알아서 올라가. 냅두면 올라가. 그냥 사놓고 냅둬도 올라가는데 지금은요. 사가지고 장기로 끌고 간다. 시장이 죽고 있는데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 작살나는 거지. 그쵸? 반등 줄 때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더 내려왔을 때 기회가 생긴다. 그거를 꼭 이미 꺾였어요. 추세가. 여기서 뭐 돌리고 어쩌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 추세가 꺾였다 이미.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더해요. 이미 얘도 여기서 양봉을 깨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돼? 이 앞에 음봉을 이기기 전까지는 양봉이 얘는 추세가 계속 내려가네. 그러니까 얘도 양봉을 이렇게 들어줄 때는요. 무조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그러면 요거를 좀 이길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업종, 시장 대비 강한 업종, 강한 종목 이쪽으로 종목을 포트를 잡고 교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별 수 없어요. 뭘 갖고 있던 뭐 대응을 하든. 그리고 또 뭐야? 트레이딩 하듯이 그달의 주도주 위로 가는 요번 달에는 지금 몇 개가 없어. 시장이 계속 밀리고 뭐 하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뭐 UNI라던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일봉인가요? 이게 월봉인데 UNI라던가 아니면 뭐 이렌텍이라던가 뭐 요런 주에 몇 개 애들 몇 개 정도 위로 가는 거 시장보다 이게 주도죠. 그 주도주를 찾는 건 결국에는 뭐에 있다? 월봉에 있다. 월봉에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애들. 요거 안에서 그냥 음봉 줄 때 사면 돼. 음봉 줄 때 일봉에서 음봉 주고 눌러줄 때 사서 그쵸? 아까 뭐 UNI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눌러줄 때 음봉 주고 눌러줄 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양봉 줄 때 팔면 돼. 이거 팔았는데 날라가네. 짜증나게. 어찌됐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순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현금 들고 넣었다가 수익 내고 빼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장은 큰 그림의 전반적으로 뭐다? 우리 시장은 꺾였어요. 꺾여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돌아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이거 거래소요. 이 올라가는 와중에 2020년도 3월 달에 저점 찍고
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고 21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던 이 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고 하잖아요.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 꺾여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도 손실인데 이렇게 내려올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냐 이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대한 투자 금액을 줄인 다음에 잘 치고 빠지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답이죠. 어떻게 쌍바닥해서 얘가 돌려서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돌려서 최소한 60이 있으면 72개월선에 얘가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저점 높이고. 그러면서 정고점 돌파하고 이때부터는 사가지고 끌고 가도 돼요. 그냥. 이 장이 오는 거야. 이 장이. 그냥 들고 가도 가는 장.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그래서 특히 내려가는 장은 장기 투자. 나는 사가지고 좀 길게 보고 싶은데요. 귀찮은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장에서는 해도 돼. 사가지고 끌고 가는. 근데 이런 장은요. 사가지고 끌고 가면 자살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자살 꼴리겠다는 얘기랑. 우리 꼴대로 공 몰고 가서 내가 슛 때리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는 절대로 지금은 사서 끌고 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잘 대응하시고 저점을 잡고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오는지 그만 악재가 해소돼야만 호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지금. 돌려서 올릴 만한 게 그러면 딴 거 없어. 악재로 빠졌으면 그 악재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건 하여간 해소가 되면서 호재로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좀 기분 좋게 이제부터는 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얘기와 함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